뭐 1월 셋째 주와 비교를 해보면 3월 첫째 주와 비교해 보면 3월 첫째 주와 그렇죠.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29에서 33으로 예. 어쨌든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예. 39까지는 갔었지만 못 살렸죠. 못 살리고 내려와서 33까지 푹 맞습니다. 꺼져 있고 자 흐름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예. 국민의힘은 나쁘다. 예. 이걸 빨리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 자체가 용산과의 거의 뭐 커플링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용산 출장소냐 뭐 이런 얘기까지 비판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묶여서 그렇죠. 갈 수 있는 상황.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힘을 받지 못한다면 국민의힘도 힘을 받을 이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당 지도부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 국민의힘을 아끼는 그런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이 하시면 더 좋았겠다 싶은 게 이렇게 보수에서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따지면은 그냥 예스맨처럼 그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실 지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이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이건 참 서운하죠. 그런 게 있었으면 좀 국민의힘이 김기현 호가 좀 네. 더 이제 뭐 탄력을 받을 텐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기 어려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냥 노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예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도부라 요 보수에서의 이 흐름 요거 한번 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좀 올라갈 모습이 잘 안 보이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31일입니다. 예. 내일이면 4월이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이 좀 답답한 면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의 뭐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끌 수 있는 사람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의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지율이나 민심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위기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당권을 장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그렇죠. 이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일을 하려면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는 되지가 않고 더군다나 대통령 긍정률이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죠. 지금 여기서 30%인데 한 15% 포인트 즉 한 45 정도를 해야 네. 그래야 총선에서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브랜드가 작동합니다. 후광 효과로. 그러면은 출마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난 윤석열의 뭐 비서관, 윤석열과 함께한 사람 이거를 이야기할 텐데요. 네. 지금 이게 30% 밑으로 빠져서는 그러면은 그 윤석열의 뭐뭐뭐 이거는 없는 거죠. 못 윤석열 쓰겠네요. 마케팅은 없는 거죠. 못 쓰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배제된 네. 윤석열이 없는 총선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레임덕의 출발입니다. 요게 두 가지 수치만을 본다면 지금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그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그 지표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요. 이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 여론 뭐 이 조사 수치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글쎄요. 총선 다가올 때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너무나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누구 어떤 얼굴로 치러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러면 아니면은 누구냐, 예. 이런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 그러니까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이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게 좀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기대감이? 그렇죠. 기대감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카드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네, 여기 보면은 직무 부정평가에 검찰 권력 과도가 있거든요. 부정평가에 이 검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은 긍정평가에 검찰 권력이 안 나옵니다. 검찰이라 좋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네. 보십시오.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신 그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서 뭐를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네. 대통령 이미지를 살짝 세탁하는 식으로 해서 좀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은 근데 국면 전환을 하려면 다른 인물이 나와야 돼요. 아, 다른 인물. 학계건, 언론계건, 음. 정치계건, 국민 통합을 외쳤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게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기요? 한동훈 장관. 예. 이거는 국회 도서관 아르고스인데요. 네. 최신 이슈에서 7일간을 봤을 때 또 바뀌었네. 예. 살짝 뭐가 바뀌었는데 있었나요? 예. 여기에 이제 검수완박이 나왔습니다. 그 최근에. 헌법재판소 예, 판단 예. 이후에 예, 나왔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제기했던 이 소송, 예, 그 예. 권한쟁의 심판 소송은 그럼 각하가 됐잖아요. 아예 예, 예. 자격이 안 된다. 예, 예. 예, 아르고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데 네. 다시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검수완박에 대한 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에 약간 좀 뭐랄까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동훈 장관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안 좋다. 네, 그게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검찰 권력은 과도하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런 사람이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앞장서서 뭐 어디 뭐 지역구에 출마한다. 네. 어렵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총선과 관련해서 뭐 어쩌면 그런 뭐 대신 책임져 줄 사람 뭐 그런 사람이면 뭐 말은 되지만 네.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닥 음, 좋은 카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인다. 새로운 인물이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중에 대선 전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뭐 거리두기를 왕창 하고 나는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미지를 내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지방선거를 나간다던가 뭐 대선을 한번 노린다던가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네. 지금 총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지 이것도 좀 흥미진진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지지층에서 응답을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이번 주에 확인이 됐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적신호가 지금 정권에 켜진 거다.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고. 자,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뭔가 있었던 것처럼 연기를 피우다 보니까 이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하지 않으면은 뭐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69시간제 이것도 아직 정책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래서 뭐 의견 듣겠다 간담회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해결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슈를 덮어오면서 왔었는데 이 두 개는 뭐 딴 걸로 안 덮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부정적 시너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 시너지. 예. 딴 이슈 가져와서 덮어지는 게 아니라 딴 이슈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악재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면 돌파를 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것밖에 없나요? 국민들 설득하는 것밖에? 아니 좋은 방향으로 네. 뭡니까 뭐 대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빼고 네네. 좋은 방향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근로시간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원점에서 재검토 목소리 다시 듣겠다. 많은 네네. 국민분들 목소리 듣겠다. 요게 이제 해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전면 차단. 전면 차단하겠다. 예. 대통령실은 얘기는 한번 했어요. 어제 입장이 나와서 예. 농산물 수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입니다. 그 멍게 하나가 네. 가져오는 이 나비 효과가요. 멍 멍게가 진짜 나비처럼 날 거예요. 멍게가 예.
그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릴 수 있는 문제고 네. 특히 학부모들은 이게 가공식품 아까 가공식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급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문제죠. 학생 급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 진짜 이거 막아야겠죠.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 계속 예. 국민들이 할 거고 그건 뭐 진보 보수 뭐 중도 할 것 없이 예. 한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실도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근데 벌써 일본 관계자 언론뿐만 네. 아니라 거기 뭐 뭡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실이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문맥상 이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아니라고 해야지 네. 이거를 그런 일 수입 없다. 안할 거다. 예, 그냥. 그렇게만 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해명이 예.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지지율의 하락세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보수 성향 지금 유권자분들이 6% 포인트나 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60명이 빠졌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차가 됐는데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국정 동력은 생기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음흠. 외교 또 사회 이제 개혁이라고 하죠. 노동 개혁 문제 또 아울러서 이제 경제 문제, 물가 문제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지는 저희가 여론의 흐름을 보고 또 앞으로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